불안이 없지는 않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예 없다라는 건 거짓말 같고요. 예. 달라요. 그 불안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아, 내가 이거 못 갚으면 나 그다음 못 벌면 어떡하지의 불안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냥 쑥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음, 그럼 감정은 올라오긴 하죠. 감정은 늘 예전에 그 뿌리 깊은 그 모습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으니까 감정은 올라온다. 네네. 그렇지만 완전히 많이 이렇게 제가 느낄 정도로 음. 그 불안은 사라진 거. 어떤 불안은 확실히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양한데요. 예, TM 이게 두려움도 그렇고, 이제 내가 이번 달에 상상이 되잖아요. 내가 이번 달에 소득이 없으면, 예, 그다음 어떡하지? 이런, 그런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 막 내가 내야 될 거, 예, 지출해야 비용들 나가야 되는 것들, 어떡하지에 대한 그런 불안함? 예. 네, 그 불안함을 안고 일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소득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가 아니까, 음. 그냥 내가 더 집중만 하면 그 소득은 내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시점에서 소득이 더 늘어나. 지금이 월 얼마씩 벌고 있어요? 지금, 지금 월 이렇게 통계를 내진 않았는데요. 예, 1000에서 그 1500 사이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과학이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예, 세일즈는 과학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제가 콜을 하루에 얼만큼 하고, 그 다음에 방문을 시켜서 상담을 얼만큼 하면, 그 다음에 이게 계약으로 나오는 통계가 제가 하는 양만큼 했을 땐 그때는 운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때는. 그리고 어떻게 상담을 했을 때 제가 1차 상담자로서 어떤 포지션을 해야 되는지 몰랐을 때는 너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주먹구구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거지만 그때 지금은, 그 시점이 언제였어요? 그 시점. 어, 언제까지는 요 시점이었다. 그 시점 혹시 데이트 기억나요? 시점이 예. 잠깐만요. 제가 작년 8월부터 입사를 했었고, 대표님이 만나기 전이니까, 한 3월, 4월까지요. 이해됐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초반에 대표님 만나서는 그냥 연습하는 뭐라도 그냥 해보는 정도 있다가, 음.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그 전부터는 이제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신 대로 생각하면서 제가 행동으로 옮겼다면 그 뒤로 이렇게 되는구나 경험한 것들이 되면서 이제 실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저의 그 고객을 바라보고 고객하고 코라는 그 마인드가 바뀌어버려서 그, 그거에서 완전히 좀 확 바뀐 게 확 느껴지죠. 주변에서 느끼고 저도 느끼고. 예. 1,500에서 더 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아, 1500에서 더 번다는 거는, 그냥 제가 활동량을 사실상 지금, 이거 예전에 질이 좋아진 거잖아요. 제가 뭘 하나를 콜을 해도 질이 좋아졌고, 예, 이 상대가 어떤 말을 할 건지 거절을 할 예. 거라는 것도 당연히 알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있는 건데, 그전에는 막 150콜을 했으면, 그러니까 그냥 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방문 잡혔는지, 왜 왔는지, 그냥 거의 운이다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조차도 제가 판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인데, 제가 지금은 뭐 49, 50콜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질적으로 좋아졌는데, 이 질 플러스 제가 양을 더 늘린다면, 그러면 저는 돈은 더 벌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게 더 느껴지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저와의 싸움인 거죠. 비율로 따졌을 때 예전에 100을 쓰고 그 돈도 심지어 월천도 못 벌었다면 지금은 에너지 얼마 쓰고 1,500씩 벌어요? 에너지를 그냥 일수로 따진다고 하면, 예, 음, 삼 제가 예전에는 이제 일요일만 안 하고 하니까요. 뭐 예. 일요일도 출근을 할 때도 비일비재였지만, 그렇게 되면
30일 중에 4일 빠지면 그냥 26일에 출근을 했었잖아요. 예, 지금은 거의 그냥 비율로 한 20일도 채 안 되게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딱 예. 반? 반? 네. 그러니까 20, 좀 중간중간, 어, 그냥 저는 쉬는 시간이 원래 10분마다 있어요. 1시간에 예, 10분 정도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계속 일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퇴근하고 6시 퇴근인데도 저는 한 8시, 9시, 10시, 한 9시 되기 전까지 콜을 했으니까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량을 많이 했던 사람이 열심히만 한 거지 뭐가 없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음, 지금은 중간 쉬는 시간도 쉬는 시간 갖고 만약에 조금 뭐 안 풀린다 아니면 잠깐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럼 중간에 이제 책도 중간에 한 이렇게 좀 한 5분, 10분이나 이렇게 읽을 수 있을 때 책도 읽고 음, 뭐 산책이나 이런 것도 나갈 때도 나가고 음, 그래서 점심시간 없이도 예전에는 막 싸와서 먹었었거든요. 음, 지금은 점심시간 1시간 반 정도 이용도 하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기간에 제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의 그 담당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걸 알고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 대비 엄청 는 거잖아요, 수익이. 맞아요. 네, 그게 확 바뀌어져서 제 마음이 아, 이게 되는구나가 느껴지니까 음. 제가 열심히, 제가 제대로 양만 늘리면 진짜 돈은 벌어지겠다라는 게 이제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제가 음. 많은 사람들한테서 감사하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 네네. 예, 근데 이제 특히 제가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이걸 성공하도록 가르쳐 주는 입장에 있다 보니 코치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감사함에 대한 그 표현이 다 다양하고요. 그 감정이 다 다양하거든요. 네. 요즘에는 그 감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경제적으로 항상 끌어내서 표현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음, 보통 저한테서 받았던 혜택이 뭐였냐면 결국 끄집어내면 속도더라고요. 음, 고객을 전환시키는 속도. 네. 한 고객을 원래는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한 달이 걸렸다면 그게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3일 걸릴 수도 있고 하루 걸릴 수도 있고 미팅을 원래 3번 했다면 2번의 만남에 할 수 있고 아니면 한 번 만나 원 클로징 될 수도 있고 이런 전환 속도가 결국 혜택이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혜택을 입다 보니까 지금 피디님 얘기한 게 좀 더 누구 봤을 때는 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게으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했을 때 네, 그게 질적으로 차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쉬운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또 우리는 맨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뒤질 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름 한국이 살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는 건 사실 일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수강생 저한테 제일 감사한 이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면 이 전환시킬 수 있는 속도를 이런 혜택을 피디님이 입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혜택을 입으려면 항상 그 전 단계가 있고 또 그 전 음, 단계에 대한 부분들까지 오려면 또 그 전 단계 있고 또 그 전 단계 있고 그 전 단계 전 단계 전 단계 있는데 피디님도 그 단계별로 다 거쳤기 때문에 전환되는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오는 게 네, 아니라. 네네. 근데 맞아요. 그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거, 궁금한 거 맞아요. 이거예요. 오늘 어쨌든 이 주제가 그 네. 유튜브를 지금 피디님이 하고 있잖아요. 소감이 네네. 어때요? 유튜브를 지금 유튜버처럼 하지 않잖아요. 네네. 유튜버들은 보통 뭐 어쨌든 장비빨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뭐 편집 도구 뭐 어쨌든 다양하게 뭐 어쨌든 우리 보통 우리가 보이는 게 대형 유튜버 대한민국 음, 사람 5천만 인구라면 대형 유튜브 모르겠어 한 1,000명 사이에서 우리가 갔다 왔다 하면 다 보고 배우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네네. PD님 우리의 시나리오 들어오면 유튜버처럼 절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예. PD님도 유튜버처럼 안 하고 유튜버를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영상을 찍었는데 소감을 좀 궁금해요. 아, 맞아요. 우선 유튜브처럼 하지 않아서 음, 시작을 할 수 있었고요. 음,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제가 한 20분, 30분 안에 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부담이 되면 시작을 못 하잖아요. 응, 근데 이게 처음 스타트가 너무 쉽게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응, 끌어주셨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저에게 좋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남에게 보여진다라기보단 응, 저 스스로에게 자가 치유하는 듯한 게 유튜브 같아요. 응. 자가치유. 네. 그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왜 자가치유라고 표현해요? 우선은 드러내는 거잖아요. 저의 생각이나 기존에 저는 타인에 맞춰서 저를 맞춰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저의 생각과 저의 말이 틀리고 나쁘다, 다르다가 아니고 그냥 저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사람이니까. 응, 근데 이게 저만이 아니라 많은 다수의 한국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서 얘기를 하려면 이것도 하나의 그 아기가 태어나서 응형이 하면서 그 단계 말씀하셨듯이 단계가 있는데 막상 너가 사람 앞에 가서 너가 네 말을 그냥 끄집어내. 네가 오늘 배운 걸 얘기를 해. 그러면 근데 상대방이 쟤 왜 저래? 이럴 수 있는 그걸 봤을 때 또 용기가 안 날 건데 저는 저 혼자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느끼고 들었던 거 배웠던 거를 제가 말로 하니까 이게 이제 또 이게 메타인지 저한테 저 자신의 뇌에 또 정리가 됐고 근데 이걸 정리된 걸 또 제가 한번 또 보고 한 번, 두 번 또 이제 제가 100회 넘게를 찍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이게 또 막 뒤죽박죽이었던 것들이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도 요약 정리가 또 되기도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내가 막 유튜버들처럼 각 잡고 이렇게 해야 돼 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 같고. 응, 그래서 저는 그게 자가치유라는 게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시작하는 거가 응, 제일 1순위였고요. 그리고 하면서 저의 그동안에 부끄러웠던 부분들도 그냥 끄집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느꼈던 거 있는 그대로를 말하다 보니까 이게 잘한 걸 수도 있고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편안한 거예요. 음, 그냥 뭔가를 꺼집어냈잖아요. 안에서 그 웅얼이 이게 아마 상담 치료에도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내 안에 생각들, 걱정들, 고민들 막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 상담원 선생님한테. 딱 그런 이게 자가치유라는 게 제가 저의 잘못했던 거, 무서운 거, 이 안에서 느꼈던 거, 뭐 다 끄집어내니까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속 안에서. 음, 그래서, 이게 치유가 되고 있구나가 제가 느껴졌고, 그리고 더 밝아졌어요. 음, 그리고 또 한 해 한 개 한 개 올라가면서 저 자신한테도 너무나 자랑스러워지고, 음, 내가 이렇게 해내고 있고 잘하고 있구나.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할 때, 특히 청소 같은 거 할 때, 집안일 할 때 성과가, 열심히 하루 종일 예, 했는데, 아무것도 또 다시 더러워지면 너무 그게 음, 뭐죠? 성취감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성취감이, 유튜브는 성취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자가 치유라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다 쏟아내요. 내 있는 모든 막 정리정돈 안 됐던 모든 생각들, 이게 기다 아니다 판단 생각 안 해도 되고 내가 하는 말들을 다 끄집어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저 스스로가 알게 되고, 그게 좀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들으면 두 가지가 생각나거든요. 너 그래서 네 유튜브를 치유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본질적으로 그렇게 도움받고 하는 건 좋은데 음, 그걸 해가지고 결국에는 네 결과가 보면 구독자 12명밖에 없잖아. 음, 음, 한면으로는 이제 네 자신이 치유되고 남들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결과는 18명이잖아 구독자. 왜 대형 음, 유튜버들은 막 이런 다른 유튜버를 보면 최소 10,000명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다 이렇게 하는데 고작 아니 180명도 아니고 1,800명도 아니고 18명이 뭐야 유튜브. 유튜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음, 누군가는 그렇게 결과에 대한 부분들 봤을 때 그렇게 하는데 사실 치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되게 중요한 단어고 누구나 음, 이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원하거든요.
근데 네. 사람들은 꼭 거기에 약점, 단점을 보거든요. 근데 그 음, 단점을 봤을 때, 결국 너 유튜브 다른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야, 다른 사람한테 내 유튜브 디지털 명함을 내밀었는데 구독자 몇 명? 18명인데요? 웃기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이중성이 있다고 하나는 이런 단점도 있지만 근데 이 단점을 커버한 게 돈인 것 같아. 음, 18명을 가지고 그리고 치유에 대한 어떤 의도로 뭔가 유튜브를 하고 뭐 거기에서 뭐 다양한 것들 드러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돈을 못 벌었다면 피디님은 내가 봤을 때 이 인터뷰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그쵸, 맞아요. 왜냐면 맞네요. 하고 무슨 어디 도사 뭐 밑에 뭐 수강생이거나 뭐 같이 뭐 하는 음, 어떤 우리는 무조건 돈이고 경제고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샤프하게 가다 보니까 만약 이게 돈이 아니라면 저도 피디님하고 이런 소통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걸 홍보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네, 치유해라. 맞아요. 왜냐면 치유에 관해서 홍보한 사람 많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원하잖아요. 돈도 원하고 치유도 원하고 자유도 원하고 게으르게 일해도 돈도 벌 수 있고 위상도 음, 얻고 건강도 얻고 다 얻는 거잖아요. 네, 관계식도 좋아지고 맞아요. 더 뽀대나게 일하고 더 비전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근데 그게 어쨌든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시나리오인데 그런 면에 봤을 맞아요. 때는 항상 사람들은 뭘 보냐면 밟을 거를 봐요. 네. 예, 위에서 밟을 거를 보는데 그래서 음, 결과 18명.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름 자랑질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네네네, 근데 맞아요. 자랑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혜택을 입어서 자랑질 하면 아는 거고, 근데 자랑하기 전에 혜택을 이걸 입은 걸 내가 혜택을 받은 걸 얘기하기 전에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그 전 단계 또 있잖아요. 그 전 단계라고 하는 건 그 과정이잖아요. 유튜브를 하는 과정. 그 유튜브 음, 하는 과정에 제가 처음에 보니까 막 울기도 하고 네네, 맞아요. 지금 그 전에 피디님 얘기했던 불안한 증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튜브에서 하면서도 사실 아, 내가 과연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나 이런 어떤 불순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기존의 그 뿌리에서 뭔가 내가 불안하고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로 어쨌든 여기서 원화 없이 막 유튜브에서 막 드러내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내가 돈이랑 연결되고 과연 이게 뭔가 나의 돈 되는 언어, 말빨, 마케팅, 뭐 세일즈, 뭐 이런 것들 소통하는 능력 이게 내 믿음을 표현하고 이런 게 연결될까라고 하는 의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혜택을 잊기 전에는 음, 항상 이런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에 대해서 막 울고불고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사람들은 네가 그래서 잘났어 이걸 듣는 것보다 실제로 거기에 대한 다운사이드가 네가 그래서 그걸 어떤 다운사이드, 어떤 사실 하기 싫은 부분들이 뭐였어? 그래서 그걸 하면서 단점은 없고 하기 싫은 부분이 없어서 그리고 그 고통이 뭐였어? 사람들이 이런 재수 없는 걸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피디님 봤을 음, 때는 그러면 이 과정 속 이 혜택을 잊기 전에 요 자랑을 하기 전에 피디님이 나름 겪었던 고통이라든가 그런 한국면에 대한 부분들을 유튜브 하면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떤 불순물이 들어왔어요. 아, 우선은, 그냥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다 지금 기록되어 있던 구독자가 울었던 얼마 것도 있지 기록되어 있고 않지만, 맞아요. 이게 만약에 주변 지인들이나 누군가가 알게 될까봐 그렇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도 있어요. 예. 사실 예, 저희 딸이 보고 싶다고 하는데 딸에게만큼은 아직은 못 보여주겠는 거예요. 예. 남편에게만 허용을 해줬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또 저희 친정 가족들이 만약에 이걸 본다고 하거나 뭐 저희 교회 분들도 본다고 하면 늘 그렇죠. 어,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별거 지가 없으면서도 그 체면을 되게 많이 챙기고, 체면을 부자가 되고 싶은 것보다 체면을 챙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은 어떻게 이겨내고 또 실제 지금도 못 보여주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하면서 굳이 그렇게 꼭 살아야 되고, 막, 어쨌든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그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좀 해주세요. 갈등, 사실, 이게, 그 갈등은 있는데, 대표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저는 예. 그 킨즈 대학이나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를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혼자 있고 유튜브를 만약에 하고 뭐 뒤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냥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제가 대표님을 거의 온전히 이제 믿음으로 우선은 네. 하게 되는 거고, 경험하면서 제가 더욱더 확신으로 되어가는 거니까, 이런 마음은 계속 올라오고요. 또 누군가가 알게 되면, 또한 지금은 이게 저의 혼자의 두려움이고 상상이지만, 진짜 누군가가 알았을 때, 너 이상하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한 이제 그게 다시 이제 현실로 됐을 때 저는 항상 또 인간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그걸 질투하고 막 부러워하고 막 추상의 대상을 보다는 밟을 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게, 그것도 예, 그렇고, 이제 저희 회사 내에서도 아직은 모르시지만, 예. 회사 내에서도 이제 저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응원해준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 만약에 아닌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혼자 뭐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혼자 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느낄 거고, 뭐 등등등. 이런 거는 늘 계속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신지대학 듣고, 그리고 제가 대표님과 함께하는 건 우리는 경제를 배워가면서 예, 자본주의 사회를 배우고, 그리고 결국엔 돈을,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도 뭐 조금이든 뭐하든 돈을 벌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대표님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대표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알려주신 걸 확인을 해가면서 지금도 그런 저의 그 기존의 작은 생각들, 막 무서운 생각들, 그리고 앞에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염려들, 예. 그리고 제가 염려하지 않았던 것들도 현실에 만약 부딪혔을 때도 계속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저의 본질은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저는 이런 용어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거든요. 음. 그것만 생각을 계속 튕겨 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그 전에 벌었을 때는 벌어도 불안이고, 안 그렇죠. 벌으면 더 불안인 삶에서 지금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정확한 정답 같은, 근데 또 정답인데 정답이 아닌 것 같은 막 이런 되게 혼돈의 그런 상황인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뭐 제 생각을 그냥 튕겨버려요. 제 생각을 그동안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인정.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다 쓰레기야. 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나서 저는 새로운 왜냐면 제가 대표님한테 들은 것들은 기존에 제 주변 옆 사람이 얘기해주는 방식이 아니었고, 음. 그리고 유튜버나 제가 이렇게 멘토로 찾았던 분들에게도 이게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 하강 국면에 대한 용어라든가, 그리고 사실상 하강 국면은 사실 생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늘. 왜냐면 그 상상이 현실로 된다라는 말도 예, 있고, 저는 그거 인정은 하지만 그거를 왜 알아야 되는지를 대표님이 그,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생각해서 걔를 계속 생각하고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 우리는 상승 국면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그런 비중이라고 그럴까요? 음. 그러니까 제 생각과 대표님 생각이랑 충돌이 있거든요. 음. 그런데 저는 대표님 생각을 믿고 따르기로 제가 그래서 왔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을 그냥 우선 튕겨버리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더라고요.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지보다 나이도 어리죠. 그리고 한국에서 겨우 살아봤자 11년 그냥 지금 이민 중이죠. 네. 그래봤자 뭔가 20대 개똥 철학이 뭐 30대 뭐 30대 개똥 철학이 뭐 사람들은 이렇게 뒤에 가서는 이렇게 막 얘기하다 처음에는 막 대표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나랑 관계가 좀만 틀어지거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 거의 다 뒤에 음, 가서는 저의 단점을 최대한 잡아 삼키고 죽이려고 어쨌든 제가 그렇게 음, 도와줘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막 억대연봉 만들어줘도 밖에 나가서 이제 먹튀하고 하는 그 출처를 안 밝히고 이런 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나중에는 지가 안 되니까 안 되는 사람은 누군가를 끌어서 내리듣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 콜드콜을 내가 가르쳐 주다 보니까 콜드콜이 마치 그냥 콜드콜 자체를 자기가 뭔가 스크립트라든가 자기가 그냥 아이스강한테서 배운 걸 공짜로 풀면 내가 망하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음, 실제로 한동안에는 완전
너 한번 망해봐라고 해가지고 막 푸는데 그래서 풀어서 어떤 고객들은 저한테서 배우는 게 비싸니까 네, 그런 사람들 공짜로 가르쳐 주거나 싸게 가르쳐 주는 그 걔네들한테 가서 배우다가 그냥 물어봤대요, 진짜. 네. 아이스강한테서 배우는 아이스강 지금 본인이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왜 본인은 이렇게까지 풀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냐 이유가 궁금하다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네. 제 걸 먹튀했던 그 예, 예. 쌍년들이 나는 아이스가 망한 쌍년들이 아니죠. 그 쌍년 한 명이 있는 그 얘는 음, 일단 저희는 걔를 광대라고 하거든요. 예, 예. 신광대라고 하거든요. 신씨는 예. 신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아, 뭔가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신뭐 예, 신종이가 예, 예. 해가지고 근데 신광대라고 하는데 걔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스강이 망하는 그 이유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예.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데 네,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도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지금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PD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누군가는 되게 비합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음, 유튜브를 이렇게 찍는다고? 아니 음, 그리고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을 맨날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충돌이 되면은 그게 충돌이 되는 거를 자기 머리로 계속 생각하면 자꾸 그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스강 얘기하는 게 자기 머릿속에서 혹은 언론에서 혹은 다른 어떤 통념에서 그 뿌리 깊은 그걸 붙잡았을 때 저랑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음, 원래 실제로 그래요. 저도 이미 맞아요. 제 수강생들을 훈련시키는 거에 있어서 범을 키우는 거고요. 마찬가지. 전 이미 범한테 물린 칼에 꽂힌 사례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음, 항상 수강료 받고도 저는 항상 그 사람을 움직이고 이끄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 강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음,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범 키우는 것보다도 범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저기 쓰레빠로 얼굴 막 이렇게 말 안 되고 치고 하면 커도 있잖아요. 쓰레빠 들면 범들이 무서워해요. 네, 네.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음, 내가 얘를 잡았던 요 도구를 가지고 이튿날에 못 잡아요. 인간들 하도 그런 아, 부분들이 다 탈출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 역으로 주인을 물리는 제가 주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뭐라고 하지? 그냥 안 맞으면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게 갑자기 힘들고 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아군이었다가 게 갑자기 적군되는. 어려운 결정을 만들고 이런 아, 모멘텀 가는 게 어쨌든 자기의 이익하고 충돌 쥐똥머리로 이득이 더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가시 갖고 뭔가 이득이 충돌되고 자기도 나름 추종자들 몇 명이 좀 생겼다고 얼굴이 좀 약간 깎이는 뭐 어떤 부분들로 연결되거나 네. 체면을 세우거나 이러면서 어쨌든 그게 자꾸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음, 분열을 시키는 나 원래 팀합이 아니라 원래 개인의 파워를 나는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자꾸 어설프게 자기가 누군가를 지금까지 안 도와주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스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사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나 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또 자기의 말들을 더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자꾸 뒤에서 이간질하고 분열이 되는 게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그 유혹을 못 넘어가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음, 방금 충돌에 대한 부분들 나왔는데 아이스강에 그 충돌 될 때마다 나는 지금 그래서 피디님 같은 사람이 오히려 궁금하고 누군가는 저한테서 제대로 배우려면 어쨌든 피디님 같은 결과를 원해서 저한테서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수강료도 내고. 네네. 그러면 저한테서 코칭 받는 게 사실 피디님의 사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거는 당사자가 돼봐야 되거든요. 아이스강하고 어떻게 네네. 충돌할 건지. 근데 음, 충돌하는데 피디님처럼 자세를 갖추고 생각이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마탱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음, 난 그 충돌에 대해서 피디님이 그걸 어떻게 핸들하고 왜 그게 어떻게 그냥 믿어서 그렇게 갈 수 있고 아이스강의 말이 좀 더 나보다는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순수하게 따르는 게 일반 한국 사람들의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음, 겉으로는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그거를 해가지고 본인처럼 결과를 낸 사람들 특징은 그때는 진심이었어. 근데 나중에 네, 마탱이다가 가다 보면 이제 또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충돌은 네, 늘 있어. 나도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충돌이 있었거든요. 예, 예.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저기에 저 계열로 그렇게 되고 왜 저 사람은 예를 들면 마크 큐번이라고 한 사람은 예전에는 우리의 어떤 히로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쟤는 해리스를 왜 지지하고 막 이런 충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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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한 면만 보려고 하는 게 다른 면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내 예, 스스로는 이제 통제하는 게 좀 더 수월해 적겠죠. 근데 예,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 특히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가 가르친 예, 사람들이. 맞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쌓였던 그거 있는데 저랑 충돌하면서 이걸 따른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 그게 저는 궁금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누구의 말을 잘 듣는 성향은 아니거든요. 고집이 또 세고. 네. 그러니까 제가, 어, 저도 그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애가 아니어서 저 되게 말 안 듣는 되게 못된 아이, 네. 그 집안에 그런 애였거든요. 그런데 유독 제가 보고 싶거나 따르고 싶은 사람들의 말을만 들었어요. 음. 제가 좋아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저는 근데 너무나 제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똥멍충이라는 게 저는 인정이 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이 부모가 돼보고 나서 자녀를 이렇게 강인하게 부모가 강인해야 되는데 뭔가 줄 수 있는 게 없고 불안하고 제가 불안하면 저희 아이들은 똑같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음. 그걸 보고 난 순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구나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교육을 투자를 해봤잖아요, 제가. 네. 해보면서 나에게 유익하려면 뭐가 됐든 그냥 믿고 한번 해봐야 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처음부터 원래 믿고 이런 걸 잘한 게 아니라 교육에도 투자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 좀 더 제 시나리오에 더 쉽게 들어온 거예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만약에 투자한 뭔가 비교군이 없었다면, 그리고 저라는 사람도 그 전에 저와 막 실패를 경험을 하고 나서의 그것도 그렇고, 뭐가 없었다면 제가 대표님을 봐도 이렇게까지 제가 하라는 대로 제 생각 튕겨버리면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음. 아니면 튕겨져 나갔다가 다시 이제 뭐 다시 돌아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는 있겠지만 그냥 알아졌어요. 아, 내가 뭔가를 배우려고 멘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제 삶 속에서 늘 찾았고요. 음. 그 어릴 때 뭐가 뭐든 내가 믿을 만한 사람 한두 명은 꼭 있어야 되는 그게 그 사람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좀 그리고 귀가 얇은 것 같으면서도 고집 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진짜 이제 제가 사회에 나와서 부모가 되고 나서는 음. 경제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교육을 투자한 건데 이게 안 맞는 분들도 많고 음. 그리고 제가 원하는 멘토가 진짜 없다라는 걸 경험을 했는데 우선은 이분이 알려주시는 무슨 노하우를 제가 제 거로 만들려면 제가 해야 된다라는 거가 음. 이제 그동안에 느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대표님이랑 이렇게 경험 차이가 처음에도 저희 통은 첫 콜 했을 때요. 네. 왜 이렇게 국가인 거를 하려고 하냐고 되물어 주셨잖아요. 어떤 거요? 왜 내가 나의 수업을 금액을 들었는데 왜 이 국가의 교육을 왜 하려고 하냐 그렇죠, 그렇죠, 되물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죠? 그때도 생각을 해보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과 뭐든지 사람은 신뢰인 것처럼 대표님이 저랑 맞는 분인지 내가 원하는 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경험을 해봐야 되고 음. 그러다 보면 근데 제가 대표님이랑 지금 몇 개월 안에 단기간에 저를 끌어주신 게 대표님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게 맞구나가 자연적으로 더 된 거고 이제는 1년이 아니라 진짜 평생을 같이 믿고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지금 저희 마음이. 음. 근데 이 마음이 언제까지 평생을 같이 갈지는 진짜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전하지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지는 건 이, 또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됐냐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팩트잖아요. 네. 진짜 어른이라면 네. 내가 뭔가를 배웠으면 내가 안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 상대가 그렇죠. 잘하는 걸 보고 배워야 되려면 그분이 하는 말대로 따라해야 할 수가 있어요. 나이와 제가 상관없이. 저희 아이들이 제 말을 믿고 따라왔을 때는 뭔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근데 어른이 되다 보니까 머리에 어른이지 이제, 그,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맞아요. 모르고, 그러니까 맞아요. 아이예요. 맞아요. 경제지능도 진짜 아이. 우리가 뭐, 어른처럼 얼굴을 보면 어른처럼 생겼는데 어른이 아닌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해야 맞아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기존에 있는, 뭐 내가 배운 학벌, 뭐 나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벌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의 기존에 그걸 갖고 그냥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내가 만약 대표님이 뭐라고 이거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튕겨져 나가거나 내 맞아요. 생각이 툭 튀어나오지만 저는 그냥 제가 똥멍충이라는 거 인정을 했고, 제가 돈을 이렇게 못 번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있고, 제 안에 겁과 두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런 아는 과정에 대표님을 만나고, 그리고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게 그냥 음, 느껴졌잖아요. 그러니, 그리고 대표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었어요. 내 말대로 따라오면 다 된다는, 그거를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을 저는 만나보지를 않았어요. 음, 그 콜에서 이게 전화를 1대1로 했을 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안 되는 부분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해결 방안이 저한테 맞는 게 방안이 나왔죠. 맞아요. 네네네. 다시 그랬어요. 원본으로 돌아가면 유튜브는 네. 그럼 유튜버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꼭 굳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걸 듣는 사람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면 어떤 걸 얘기하고 싶어요? 유튜브를 왜 유튜버처럼 하지 말아야 아까 돼? 전에 제가 경험담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유튜브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장비를 다 갖춰서 하려면 시작 자체를 못하니까 아예 그거 유튜브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시간 낭비다. 그러니까 시작조차 못하면 뒤가 없는 거잖아요. 네. 중간도 없고. 그러니 유튜브처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는 거.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처럼 하지 아니 말아라. 내가 굳이 결과 18명 구독자 수 있는 애한테 뭐 평균 조회수를 보면 10, 20, 50 이런 애 거를 내가 왜 네 거를 들어야 돼? PD님 만약 거기에서 거절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기간에 돈을 벌었다? 오케이. 네. 좋아요. 그러면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홀드코를 우리가 네. TM 영업을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안 배우고 하거든요. 네, 맞죠. 그냥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스크립트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감정에 넣어가지고 그냥 그걸 다 하나하나 다 꾸겨 그냥 이거 고쳐보고 저렇게 고쳐 이렇게 상상해 저렇게 해가지고 스크립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영업 자체에 들어가는 것도 망상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상상에 대한 네. 생각으로 내가 돈 벌 것만. 근데 거기에 하강구명과 영업을 어떻게 했을 때 또 돈을 벌었을 때 부작용이라든가 고객이라 부분들을 어떻게 핸들하고 어쩌면 이 프로세스를 전혀 그러니까 콜드콜을 안 음, 배우고 콜드콜 했을 때는 네. 어때요? 그러니까 콜드콜 안 배우고 했을 때 안 배워봤을 때. 손해가 있다면 굳이 비용으로 따지면 손실이 있다면 뭐 어떤 손실이 있을까? 안 배우고 했을 때는 그냥 돈을 내 많이, 직감대로 한다고 했을 때 안 배우고 그,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제가 콜드콜을 보니까요,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많이 요거밖에 못 버는구나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콜드콜을 안 배워서, 만약 1,000만 원, 뭐 500원 번다. 근데 콜드콜을 배우면 뭐 2천, 3천, 4천도 벌 수 있다. 그러니 안 배웠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 버는 거다. 그러니까 돈을 잃고 있다라는 거, 그 시간 안에. 음, 그거를 제가 좀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대표님을 20대 때 만났다면 저는 아마 지금 그러면 20년이 지난 거니까 음, 저는 자산가가 되어 있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것처럼 코드콜을 안 배웠으면 우선은 무서워요. 콜드콜을 배우지 않으면 모르니까. 음.
모든 게 다 약간 사막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저의 마음을 되돌아보면. 음. 다 무서웠어요. 그냥 그날 뭐 콜을 해도 무섭고, 그 다음 상담 오신다고 해도 무섭고, 이분이 올까 안 올까도 무섭고, 그리고 청약을 했는데 이 사람 그 다음 안 한다고 오면 어떡할까 또 걱정되고, 그리고 막, 와닿는다, 와닿네, 이거는. 네. 응. 모든 게 계속 무서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일적으로만 무서움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의 또 두려움이 또 있잖아요. 네. 다 무서워요. 그냥, 음. 네. 그러다 음. 보니까 콜드콜을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콜드콜을 배웠는데, 음.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잃었고요. 콜드콜을 배우니까 시간과 돈을 벌었다? 이게 제일 확실한, 제가 표현하기에는 이게 딱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콜드콜을만 배우려고 했었는데, 이제 사람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되고, 음, 그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제서 알았고, 그 전 대화를 잘하려고 네.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네. 네, 그랬거든요. 그랬던 사람인데, 야, 오히려 진짜예요? 콜드콜을 배우니까, 네? 스피치 학원 다녔던 사람이 유튜브를 처음에 그렇게 찍었다고요?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방금 스피치 학원 얼마 다녔어요? 그때 스피치, 그때 또 그 두 명이서 하는, 네. 아, 아, 거를 했거든요. 네. 두 명이서 이게 집합으로 했기 네. 때문에 단체도 아니었는데도, 네.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먹었어요. 아무튼 제가 좀, 그래서 전 배움이 느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저를 만약 그러면 배움이 빠르다는 걸 스스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쵸, 네. 그게 엄청, 앞에서 그래도 그나마 시강착오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 훅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저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그리고 근데 또 중요한 건 맞춤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춤형이기 때문에 저한테 맞춰서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빠르게 간 거예요. 음. 그거는 팩트라, 그게 팩트잖아요. 음. 근데 거기에서는 두 명이, 저는 1대1을 그래서 원해요. 제가 이렇게 뭔가 알아들어도 제가 또 저한테 적용하는 거랑 완전 이론은 잘 이해해요. 음. 근데 그걸 이해했다고 착각을 해요. 음. 그래서 제 거에서 제 상황에서 저한테 접목시키는 걸 너무나 못하는 걸 제가 음. 그때 느꼈어요. 음. 머리로는 알고 대답 잘하고, 막, 모범생이거든요. 음. 근데 막상 제 거에서 버벅대고, 음.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게 이제 저에게 있었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초반에 이게 제가 1대1 코칭 사실 365일 매일 해주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오퍼를 던져가지고 본인이 그것 때문에 어쨌든 1대1 코칭 받고 있는데 왜 요즘에는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도 신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신청 빈도수가 많다가 왜 뒤로 가면 근데 이게 저희 수강생들 특징이더라고요. 왜 뒤로 갈수록 오히려 빈도수가 떨어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예, 그게, 그것도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만은 아닌 것 예, 같고요. 하나는 제가 뭔가 붙을 수가 없다라고 생겼을 때, 예, 뭔가 더 자신감 있게 저 이렇게 했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때 두려움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제 스스로가 뭔가를 더 시간을, 그러니까 다른 불필요한 부채들을 제거하고, 음, 그러니까 저에게 불필요함이란, 뭐, 뭐라 그럴까요? 어떤 거지? TV 보는 시간, 뭐 이런 시간 쪼개서 저희는 독서를 하거나, 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조금 그날 게을렀어요. 음, 뭐, 그러면 또 안 찾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는 그냥 웃자고 얘기하는 소리인데, 음, 하면 할수록 대표님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막 때려 넣어 주시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도 그게 한 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꾸 복습하고 알다 보면 계속 행동해야 그 다음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는 제가 처음에 너무 빨리 뭔가를 이론적으로만 빨리 알고 싶고 답만 알고 싶다 보니까 계속 연락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빨리 될 거라는 그건 아니까. 근데 나중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체하더라고요. 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음,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는 콜드콜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랑 퀸즈 대학이나 책, 이게 되게 심플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이럴 때만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 등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네, 한국에는 네, 멘토십이라든가 뭐 스승 뭐 이런 계열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게 사실 뒤돌아서면 관계가 안 좋으면 처음에는 선생님, 처음엔 대표님 하다가 다시 저 새끼 나중에 이렇게 되거나 아무리 뭐 어떻게 하다가도 처음에는 무슨 님이라 부르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름 부르고 막 맞아요. 한국에서는 이 문화가 사실은 너무 앞뒤가 다르고 딱 돌아서면 네, 이상해지고 하는 부분들을 저도 한국에 와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네, 네. 진실을 그 의리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걸 음, 지키려고 하는 그게 뭐 어느 나라도 다 비슷하겠지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똑똑할수록 사람들이 뭔가 거기에서 한계를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남녀 관계에서도 처음에는 다 좋은 게 보이기 때문에 다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결혼하고 나면 단점도 보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막 방구 틀고 뭐 별의별 거 다 음, 하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면 이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말부터 시작해서 행동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원래 가지고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이 멘토라고 음, 하면 한 사람은 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이거나 제가 뭐 음, 예수님이거나 막 되게 막 전능하고 막 제가 막 무당이고 막 제가 막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신기를 제가 가지고 막 전지전능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네, 한 사람이고 겨우 네. 살아봤자 뭐 30대 한 중반 지금 37살 이렇게 가는데 음, 이제 40대도 아직 안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저의 장점도 있지만 분명 또 저의 장점인 만큼 또 그만큼 또 구멍도 있고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게 한국 멘토라든가 한국 이런 계열, 이런 멘토 계열 문화 이런 것들을 피디님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에는 왜 이런 계열, 이런 문화가 그렇게 뿌리 깊숙이 자리 잡은 게 잘 없는지. 보통을 보면은 아, 누군가 멘토 막 어, 이러면 웃기는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교수님이다, 우리의 뭐 어떤 대표다, 그냥 아, 네, 인간관계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막 멘토? 막 무슨 뭐 이런 거를 보면 저도 처음에는 한 개미의 멘토가 된다는 그 키워드를 쓰는 것 자체도 나 뜨거웠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속성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한 짓이, 내가 한 행동이, 한 일이 누군가의 삶에 진짜 기여를 해서 깊숙이 기여를 해서 그 사람을 다방면으로 바꿔놓던 어떤 그런 행동, 그런 자꾸 시스템이 나오다 보니까 발전하다 음, 보니까 그 개미 멘토라고 하는 타이틀을 제가 상표 등록까지 해놨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믿음이 생기다 보니 그런데 근데 이 문화는 한국에 사실은 외국에서 제가 접했던 뭔가 뭐 예를 들면 토니 로벤스의 뭐 제자는 아니 저기 스승은 뭐 짐론이라는 사람이 있고 예, 뭐 예, 예. 댄록의 스승은 뭐 에런인가? 예,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었고 뭐 어쨌든 다 각자 자기만의 스승의 뿌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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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계열이 있고 네. 그리고 댄록의 또 멘토는 또 댄페냐가 또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어, 보이는데 한국에는 정확하게 예를 들면 누군가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뭐 핫한 사람들이 다양한데 뭐 신사임당 신사임의 멘토가 누구지? 예를 들면 뭐 안대장의 멘토가 누구지? 쟤는 음, 어떤 뿌리로 왔지? 그리고 뭐 박세니 저 사람의 멘토는 누구지? 뭐 이런 게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네, 네. 단 한 번도 이런 걸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 음, 아이스강 하면 아이스강 멘토는 항상 우리도 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제 멘토에 대한 부분들, 네, 제 네. 계열에 대한 부분들. 음, 근데 난 그게 한국에 잘 안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어, 순간 크면은 그 출처를 싹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어떤 것도 있고. 실제로 제가 수강생들 음, 가르쳐 보고 최근에도 제가 가르쳤던 또 수강생들 수강생이 또 분탕질하고 막 이런 보험업계에 또 이런 일이 비지비지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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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데 아 어, 뭔가
막 마지막에 관계가 안 그럴 때는 저랑 찍은 유튜브로 막 내려달. 원래 그거를 홍보해 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이상하게 계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런 식으로 이게 출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지적 자산에 대한 난 이런 걸 보면서 사실 네네네. 한국이 겉으로 봤을 때는 발전한 나라인데 네, 선진국인데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인 보면 되게 후진국이 돼 네네, 보이더라고 맞아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바로 잡아야 될지 그 바로 잡아야 된다 피디님 생각에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 진짜 이유는, 음, 좀 되게 진짜 깊은 내용인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예.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저희 멘토님을 찾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그래서 그러면서 멘토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같지 않아. 되게 어색해요, 진짜 말씀하신 맞아요. 대로. 맞아요. 네, 근데 멘토는 진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멘토, 멘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살면서. 그리고 옛날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분명히 다 스승이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돈 잘 버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있을 건데, 이렇게 뿌리를 밝히지 않는 건, 어, 오히려, 그러게, 지적재산, 약간 저는요, 이런 뭐라 그러지?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사실 이번에 그 석세스 리소스 그 로버트 키오사키 세미나 주최한 이벤트의 회장 그 리처탄 만나고 왔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사람의 지금 제자 프로그램이 지금 한 5명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2,500만 원씩 해가지고 우리 또 제 수강생들도 같이 포함해서 3명이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그분한테도 사실 이 프로그램 굳이 결제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잘 나가면 굳이 이렇게 결제 안 해도 약간 내 똥이 굵다 이거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네, 그날에 가서 제가 발견한 거 2011년도에 내가 멜번 엑스피디션 센트럴 거기 가가지고 그 로버트 키오사키라든가 저기 토니 로빈스라든가 도널드 트럼프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기업인들이 왔는데 3만 명이 넘게 왔거든요. 네, 근데 2011년도면 제가 24살이었을 때란 말이에요. 어, 그때 티켓이 제가 VIP인데 30 얼마였을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네, 네, 근데 그거를 내가 듣고 이렇게 하는데 난 그 이벤트 주최자 그 회장이 리차탄이 지금 이번에 한국에 처음으로 석세스 리소스 네, 들어가가지고 로버트 페어스 세미나 그게 똑같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네, 근데 그 로고라든가 내가 그때 이제 그 버로니카 탄 그 와이프거든요. 그래서 그 네.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내가 로버트 키오사키 2011년도에 처음 보고 이거 하는데 멜번 엑스피디션 센트럴 거기에서 내가 사실 3만 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 이벤트라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너무 소름이 끼치고 너무 감사해요. 그게 출처였잖아요. 근데 그 네, 출처가 사실 여기에서 인연이 처음 맞아지. 난 그 사람 누구 이벤트인지도 몰랐지, 내 입장에서. 그때 24살에 무슨 관점이 있었겠어요. 에, 에, 너무 음,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게 하나의 음, 스토리 되다 보니까 내가 바로 그때도 이제 리뷰를 하는 어떤 그런 영상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었거든요, 바로. 에, 근데 에, 그보다 뭐가 보이냐면 너무 감사한데 내 인생이 변했던 그 가장 큰 픽처 중에 나는 음, 호주 멜버른에 가서 내가 다녔던 학교도 아니고 에, 진짜 내가 세상을 바라본 눈뜨게 된 거는 작은 소소하게 내가 배운 것도 많았지만 영업하면서 호주에서 네, 그치만 내가 또 댄스 강사하면서도 그렇고 토니 로빈스 저기 토니라고 있어요. 네, 저희 그 댄스 학원의 사장이었거든요. 에, 예. 토니 그 자영업장에 가서 내가 또 거기서 퍼포먼스 키운 것도 있지만 내가 진짜 그거에 대한 유지를 하고 그걸 더 키울 수 있었던 건 그 세미나에서 내가 토니 로빈스를 봤던 그때였거든요. 토니 로빈스한테 그때는 완전 빠졌어요. 앤토니 네, 로빈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실 이벤트가 지금 어떻게 보면 2024년도에 우리가 10월 초에 이제 갔던 그 이벤트 그렇게 연결되는 거 나 13년 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어, 왜 드리냐면 네, 내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그 감사함을 드러내는 게 말로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빚졌다는 느낌이 음,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음, 빚진 걸 누구나 갚고자 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 그 전에 토니 그 저기 멜버른 있을 때 토니가 사실 마지막에 내 학비 500만 원인가 그때 한국 돈으로 댔거든요.
네. 사실 그것도 내가 늘 얘기를 했어요. 나 너한테 돈을 이보다 더 이상 갚겠다고. 네, 어, 그래서 토니를 내가 항상 지금 계속 외워요. 제 와이프한테도. 그리고 어, 멜버른에 분명 내가 가게 되거나 아니면 토니가 여기 오거나 하면 나 그 돈을 그냥 현금 무조건 줄 거예요. 어, 더블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에서 누군가는 이걸 은큼하게 그냥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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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에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굳이 그걸 없애려고 하고 그냥 그걸 그렇게까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음, 마치 내가 더 불편함을 가지더라도 나는 그 사람한테 가치 부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음, 이 사람 내가 진심으로 우러나면 나 이 사람이 그 제공한 어떤 이벤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사람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좀 돈 버는데 이런 출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어떻게 연관해가지고 여기까지 13년, 저는 14년 동안 이렇게 왔으면 그 14년 동안 온 그 과거에 대한 출처가 없어요. 맞아요. 그건 난 그래요. 너무 근데 그런 거 신기해요, 그게 생각조차도 한국에서. 못했었어요. 난 너무 신기해요, 그게. 음, 그리고 왜 사람들이 나한테서 배우면 그런 배운 부분들을 진짜 밖에 나가서도 그 배웠다는 걸 왜 하나도 티를 안 내지? 그니까요. 심지어 내가랑 영상 찍었다 다 내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어, 바이러스도 있고 내가 무슨 그리고 심지어 나한테 라이크 어떤 그룹에서는요 다단계 그룹이었는데 유산하라고 네, 네. 나한테서 페이스북이랑 예전에 내가 했을 때 라이크 건다고 해도 거기에서는 완전 걔를 왕따하고 막 그랬어요. 음, 내가 무슨 뭐 공산당의 무슨 뭐 어디 뭐 그런 완전 그런 특무처럼 막 나를 막 이상하게 이당자를 몰아가고 막 그랬거든요. 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네, 왜 나는 누구한테 배웠으면 난 책도 어디가 쓰면 책 어딘가 썼다는 건 아마 다 알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또 그거에서 또 관계십이라는 부분들이 왜 그 관계가 예전에 유지되다가 또 브로큰 되면 난 그런 거 다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 근데 이런 진짜 것들이 대표님 투명하지 말고는 없는 않을까? 것 같아요. 예? 좋은 거나 좋았던 것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얘기하시고, 진짜 다 밝히시니까 사실 책 그런 분이 없어요, 아무도. 사실 사람들이 이게 전 항상 제가 참 웃기는 게 사람들 책을 쓰면 성공한 줄 알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와, 사람 유튜브 하면 성공한 줄 알아요. 와, 사람이 콜드코 하면 성공한 줄 알아요. 진짜 미친 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아니, 책은 그냥 단순히 인터넷처럼 레버리지 쓸 도구란 말이에요. 네, 네, 맞아요. 도구. 근데 이 책을 통해, 이 깔때기를 통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찾아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보고 나를 찾아올 수는 있는데, 네, 본질적으로 그 새끼를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내 입장에서. 맞아요. 네. 근데 책을 쓴다고 갑자기 날 찾아온 사람 다 변해요? 내가 아니죠. 유튜브를 한다고 씨발 내 유튜브를 보고 날 찾아온 사람 다 변해요? 아니요. 거기에선 일을 해야 되고 사력 네, 있게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도와줘야만 그렇게 하는데 미친 인간들 맞아요. 내가 돈을 버는 게 마치 책을 써가지고 내가 돈 이렇게 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돈 이렇게 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강의파를 해가지고 돈 이렇게 번다고 생각하거나 네, 그게 그냥 아니잖아요. 내가 전화 통화를 뭐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매번 새로운 거 이런 것들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어쨌든 내가 표현 못한 것도 막 되게 많단 말이야. 그걸 표현 네, 못 해가지고 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막 그런 것처럼 하는데 사람들이 음, 그걸 못 알아보는 것 같아. 네, 네, 맞아요. 심지어 책 쓰는 거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책 쓰면은 저 사람 책 쓰게 하는 그 사람을 먼저 가서 컨택을 하면 나도 저렇게 빨리 성공하고 빨리 쟤보다 더 올라가겠지? 그렇게 멍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음, 그러니까 어, 다양한 인간들을 경험하다 보면요. 그 안에 그 네, 사람들이 얼마나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겉모습 하드웨어적인 거, 저 사람 프로필이 연세대 나왔구나. 저 사람 프로필이 3개국어를 하는구나. 저 사람 프로필이 뭐 그 프로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프로필은 그냥 네, 되어진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함께한 사람. 그냥 이런 멘토의 문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보지 못하는 거 참 안타까워서 계속 늘 얘기하는데 피디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네, 남들이 보지 못한 걸 실제로 본인은 또 도전을 했고
네, 만약 이 교육도 마치 도박처럼 시작을 했고, 근데 네, 여기서 혜택을 받고, 네, 그리고 실제로 멘토와에 대한 문화를 봤을 때 누군가는 좀 약간 박살이 돋잖아요. 네, 어색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은 이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냥 이렇게 지금 이 현상에서 대한민국 이 현상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이고 뭘 보고 뭐가 안타깝고 그런 부분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선택을 대표님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꼭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계열이라는 것 자체도 좀 놀랐고, 근데 저는 역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대표님이 그러니까 제가 누구죠? 그랜트 카돈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왜? 그러나 언어가 안 되니까 너무나 이분은 그냥 책으로만 보고 말아야겠다 네. 했는데, 대표님이 그분의 멘토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밝히셨잖아요. 네. 만약에 그걸 밝히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몰랐을 거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제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잘 못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음.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음. 우선, 계열, 문화. 그러니까 한국의 계열은 되게 좁다? 그리고, 대표님 좀 이건 그냥 너무 어려워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맞아요. 생각 자체를 어려운 말하는 게 질문이에요. 되게 이거 어렵게 진짜 느껴지네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네, 코칭의 입장에서 감독의 입장에서도 끊임없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이번에 사실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네, 리처탄을 이번에 만나서도 네, 제가 지금 생각이 제가 그분한테 유일하게 기대하는 게 있다면 저는 네, 이미 돈 버는 걸 알거든요. 그 사람한테 돈 네, 버는 걸 네, 배울 필요는 없어요, 저는. 네, 근데 겸손한 마음이 저는 어디에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강 구매에 뭘 놓치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수많은 부자들을 넘나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네, 사람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어 지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그 사람의 뭔가를 강의라고 뭔가 음, 보여줬을 때 그게 확인되고 내가 놓쳤던 디테일들이 이게 서로 이거를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거는 커버하는 역할이지 내가 그렇다고 셀즈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이런 기초적인 거 가르쳐 주는 거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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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뭐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하고 심지어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걸 듣는다고 해서 내 관점이 내가 머리에 똥이면 사실 그런 것도 모르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어떤지. 근데 저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왔을 때 사실 한국에 그 리차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중에 한마디 뭘 했냐면 네,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인물에 대해 얘기했어요. 중국이 네, 실제로 지금까지 개혁 개방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한 거는 78년도에 사실 이거 오픈했거든요. 세계 그 트레이드 오픈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뭔가 어쨌든 자본주의로 가는 어떤 특색 있는 나라로 일단 만든 건 사실 덩쇼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만들었고 그 등소평하고 리콴유의 관계도 음, 되게 끈끈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리카미가 그래서 등소평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하는 그 사람 특징도 보고 하는데 리카미는 등소평을 되게 높게 되게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평가한 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등소평은 한 인물이 아니었다면 중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 인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제가 문득 무슨 생각했냐면 한국은 지금 교육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거 받고 저거 받고 막 하는데 왜 이렇게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실제로 본질은 안 바뀌고 맞아요, 수학 맞아요. 겉핥기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고 왜 학원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진짜 본질을 못 가르쳐 주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인구 수만 보더라도 점점점 감소하고 실제로 만족도라든가 자살률이 높은 게 사실 다 교육이 네, 그만큼 높으면 그게 정비례되는 게 아니라 반비례된다는 게 뭔가 교육에 문제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렇다고 어, 교육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교육이 네, 제일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봤을 때, 그 역할을 실제로 교육의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이스강 2011년도에 호주에서 미국인들이 가득 들어와 가지고 그 세미나를 해가지고 나처럼 아시아인이 관점도 없다 아시아인이 그냥 하나의 순수 아시아인 한 음, 24살 청년이 그걸 보고 13년 뒤에 이런 관점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면 음, 나는 맞아요. 그거를 대한민국에 오픈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대한민국에 들여와가지고 난
저기 리차탄한테 버러니카 그 부부한테 나는 이거를 얘기해 주고 싶고 나는 만나도 나는 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가 어떻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부분을 좀 연결해 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아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네. 왜냐면 한국 사람들 이번에 저기 뭐야 VIP 티켓이 네. 200만 원이고 골드 티켓이 100만 원이고 그랬어요. 근데 네네. 포인트는 뭐냐면 이번에 갔더니 VIP 티켓 네.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샀어요. 음, 중국에서 음,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샀어요. 네네. 왜냐면 이 석세스 리소스라고 하는 어, 이벤트는 전 세계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다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 네.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VIP 모든 앞좌석에 다 중국 사람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한국에서 네. 주최하는데도 내가 쪽팔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의 니즈를 못 채워주는 거예요. 200만 원짜리도. 네. 100만 원짜리도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 중국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하는데 그렇죠. 한국인이 별로 그리고 없다는 뒤에 게. 무료 티켓이 있어요. 그때 존리가 무료 티켓을 풀었거든요. 존리 대표가. 네네네. 무료 티켓으로 풀어가지고 어쨌든 무료로 온 사람은 또 대부분 한국 사람이었어요. 아, 나 그걸 보면서 와, 이거 그리고 번역도 영어로 직접 들었을 때랑 이게 번역했을 때랑 그 감정이 똑같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게 전환되고 거기서 티켓을 판매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전환이 잘 안 돼. 그러면 이 음,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국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음, 중국 사람이 있다 보니까 중국 번역기가 있는데 저희 수강생들 중에 중국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국어 네. 번역기를 듣다 보니까 졸리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 아, 번역기를 영어다 보니까 영어는 못 알아들어. 근데 중국말을 알아. 그래서 한국말도 알아듣는데 조선족이다 보니까 그런 거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걸 들었는데 중국어 번역기는 진짜 영어 하는 그 에너지를 그대로 전화 주려고 아, 번역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가 봐. 아,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어, 한국에 왔을 때 네, 영어를 쓸 때 에너지가 제일 좋았고요. 네. 아니다. 영어하고 중국어를 믹스했을 때 음, 에너지가 제일 좋아요. 표현력이 제일 좋아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현력이 떨어지는 건 뭐냐면 중국어만 했을 때. 그 다음에 음, 표현력이 더 떨어지는 건 한국어만 했을 때. 그 아, 다음에 표현력이 에너지가 더 떨어지는 건 저희 또 조선족의 그 언어가 있거든요. 예, 그 예. 말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예전에 밑바닥 그 감정이 그대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아, 어떤 언어를 하냐에 따라서요. 에너지 레벨도 달라져요. 제가 그래서 어, 중국 사람이라도 동북 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애들이 영어하고 중국어를 섞어서 써도 알아듣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네, 거 제일 네. 좋아해요. 비즈니스 대화가 예전에도 음, 내가 비즈니스를 해보면 얘네들을 리크루팅하고 얘네들 팀업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게 얘네들 가지고 일하기 좀 쉽더라고요. 음, 전 예전에 한국 사람들 돈은 난 못 번다고 생각했어요. 네. 한국 사람들 보면 돈 버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근데 그걸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성은 사실 어마어마해.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피디님하고 드리고 또 이걸 시청하신 분들 간접적으로 이걸 왜 듣게 하냐면 네. 한국이 이만큼 심각한 문제를 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 대한 부분이 교육 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100%다는 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음, 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도왔듯이 미국계 소프트웨어 교육 체제 그런 성공자들 그런 네, 네. 억만장자들에 대한 이벤트가 한국에서 네. 최소 1년에 세네 다섯 번은 크게 한 번 작게 규모를 하더라도 그런 알맹이가 있는 규모로 미국인들이 여기 와는 이 시스템이 장착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어, 없어요. 맞아요, 지난번에 맞아요, 한 번 맞아요. 내가 태영이라고 실리콘밸리에서 뭔가 주최해가지고 거기에는 창업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세미나도 가봤거든요. 네, 그런 세미나 사실 좋아요. 네, 근데 진짜 알려지고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알려진 그랜카도이라든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요즘에 세일즈 그루들도 많이 올라 코치도 많이 올라오는 그런 애들도 쉽게 우리가 인플루언서 미국에서도 조회수와 이런 구독자 수 많은 이런 사람들도 사실 초청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액티브하게 해야 되는데 시장이 없어요. 채워줄 수가 음, 없고 우리가 그 매출을 올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걔네들한테 가치 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 네, 네. 이게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음, 그렇네요. 뭐죠? 지금 저희가 세밭이, 예, 제가 예, 듣다가 또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세바시도, 이게 뭐, 거기는 여러 분야에 하는 것도 많잖아요. 네, 근데 뭐, 경제적인 거라고 하면 뭐, 켈리체 네, 회장님, 뭐, 김성호 회장님도 그래도 이렇게 네. 그렇죠. 외국에서 이렇게 성공해서 저희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어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알려진 그랜카돈처럼 그렇게 외국어로 알려진 건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외국, 한국에서는 한국 분이 알려졌죠. 외국에서 저기 그죠, 정도 그죠. 돈을 번 거니까. 돈을 번 사람이 안 알려진 외국 사람들이 그 언어를 표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같이 보이랑 그런 사람들 사실 외국 사람, 한국인이 외국 사람에서 그렇게 알려진 사람 많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근데 네네네, 맞아요. 한국에선 그쵸. 김성환 회장님 뭐 켈류체 뭐 다양하죠. 네네네. 근데 한국어잖아요. 어, 음. 근데 진짜로 저 이번에 그 로버트 기요사키님 그 예, 제가 진짜 빠르게 정보를 예, 들었잖아요, 예, 대표님한테서. 근데 정말 전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개최되는 게 한국에 처음이라는 사실도 처음이었고, 예. 방금 중국 분이 더 많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처음 알았고, 저는 40 넘어서 대표님 이런 경제 용어가 따로 있다라는 것도 정말 처음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전 부모인데, 저희 아이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저도 아이들 학원 보내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엔 계속 그 속에 본질이 없는 뭔가를 알려주고, 지금 저는 배워가면서도 저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 자체도 몰라요. 이게 공급자와 또 소비자, 지금은 다른 구간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듣다 보면서 생각하는 게, 만약에 그런 개체가, 그 로버트 기요사키님처럼 그런 게 계속 개체되고, 그게 우리한테 이제 당연한 문화로 되어가면서 생각이 깨어지다 보면 정말 많은 게 변화될 것 같아요. 그 우물안 개구리가 맞아요. 아니라 이렇게 제가 대표님 만나서 깨어났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겠구나라는 게 정말 들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 자살률, 이런 문제들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진짜 기본적인 본질을 깨우치고 다른 세상을 보니까 그런 것도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맞아요. 맞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걸까요? 대표님? 일단 그게 들어오려면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그거를 그 비전을 행동으로 어쨌든 시행하고 하는 그 접점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우린 접점으로 연결돼 있어요. 맞아요. 대표님 연결돼 있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뭐냐면 그 접점으로 연결되는데 어떻게 현실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또 가져가야 돼요. 유지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처럼 계속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한국에서 나타나지 않고 한국에서 이런 이벤트는 다 가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다 그냥 말로만 해먹는 저런. 근데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이 에너지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말 중요한데 근데 그걸 모르는 무지한 사람 지가 무지한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이걸 어떻게 뚫어갈지에 대한 그 처음에 얼리 어댑터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플루언서 그 정도에 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소수를 도와줄 수도 있지 지금 내가 다양하게 대중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지 보면 또 대중으로 나가려면 또 다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협력하는 거 가운데 또 이익은 이익이 내 이익이 이 계열이 맞지 않단 말이에요. 계열이 네네. 맞았다면 이미 그 사람도 뭔가 저처럼 했거나 아니면 뭔가 그랬겠죠. 근데 그런 음, 사람도 주변에 없고 다 자기의 어떤 그 고까지 10억, 20억 버는 걸 가지고 뭔가 자꾸 뭔가 이렇게 그냥 한국의 레파토리 그대로 도는 거죠. 맞아요. 한국의 강의파리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다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 네, 새처럼 맞아요. 보이는데 누구는 백조고 누구는 오리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저도 정확한 해답은 모르겠어요. 그 방향은 음,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근데, 생각이 이루어지려면 어쨌든 그 접점으로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능성 있게 만들 수 있는 저도 창의력을 계속 발휘해. 저도 처음부터 이 시나리오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처음부터 누구한테 나한테 이런 너 직업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 이렇게 살면 좋겠다. 아,
아, 네, 저도 이게 맞아요. 대한 컨셉만 있었지 그 비전을 이루는 거에 있어서 다양하게 다 행동과 이런 어떤 현장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온 거잖아요. 네, 뜻기기도 하고. 근데 네, 또 그거를 하나 이루기 위해서 그 문제에 또 시달리면서 먼저 하는 거에서 제 성장도 있겠지만 또 음, 그만큼 뭔가 시행착오를 또 겪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대한민국의 어떤 미션을 가졌을 때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큰 빅피처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네, 30대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40대, 50대, 60대 내가 이걸 적어도 한 30년 이걸 이끌어 가가지고 대한민국에 실제로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는다면 내가 음, 등소평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거기에 내가 어, 뭔가 기여를 했다는 거에 있어서 그래도 뭔가 이 나라에 뭔가 외국인이지만 이민자이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게 좀 어, 앞으로 내 스토리를 봤을 때 그게 좀 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겠죠. 그러니까 멋있는 네,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여분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까지 챙길 수 있는 어떤 생각? 네, 네. 와, 그래서 피디님 진짜, 같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요. 피디님 네, 같은 사람이 또 팀원들을 가지고 또 콜드콜 또 실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벤트 있으니까 이런 어떤 강사진 이런 어떤 외국의 그랜카돈도 모셨으니까 네, 이런 티켓도 그랜카돈 입장에서도 그런 누군가를 초청하려면 뭐 몇 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몇 억을 내는 네, 게 네, 누구 걸 내야 돼요? 대한민국 그렇죠. 시민들 걸 걷어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네, 시민들 걷어서 내는데 우리가 원래 타겟이 대중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트래픽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럼 네, 우리 입장에서는 걔네 하나하나 다 막 진짜 콜드 컨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티켓은 또 티켓대로 소수를 컨택해가지고 전환을 시키면 어쨌든 높은 티켓도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음, 소수라도 정해져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또이또이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벤트를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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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마이너스라도 되더라도 그걸 하나 해프닝 하던가. 네, 근데 이벤트 하나 진행되는 게 매출액뿐만 아니라 그게 사실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킨텍스 하나 빌리고 장 하나 빌리고 하는 게 맞아. 얼마나 거기에 또 설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다 값이 다르고 강사진의 인건비도 어마어마하고 네, 네. 트럼프는 옛날에 그 책에 나왔더니 12억을 주고 트럼프를 초대했다고 하더라고. 어, 아, 어쨌든. 근데 너무, 근데 진짜 너무 멋있는 꿈인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아 근데 심장 떨리는 이게 이거밖에 현실이 없어요? 되었을 때, 이게 와, 진짜 현실이고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거밖에 대한민국을 자본주의로 더 극단으로 자본주의로 이끌어가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자꾸 약간 정문화라든가 이런 건 사실 다 공산주의 마인드거든요. 사회주의 네, 네, 마인드거든요. 네, 네, 맞아요. 예, 근데 자본주의에 이게 나름 한국은 북한하고 다르게 이게 깨져 있어가지고 나름 그 뭐 토지 개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네, 해가지고 다 네, 각자가 그 땅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 각자가 소유한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한 싸움이 자본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적 자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지금 없으니까 지적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지적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발전하고 하다 보면 네, 그런 무형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어떻게 하다 보면 사실 이 시장도 그렇고 참 자본주의에 대한 그 극단값에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 많이 배우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예, 와,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게 너무나 진짜 어쨌든 놀랍고 오늘 진짜 큰 생각하시네요. 와, 오늘 뭐 인터뷰의 주제를 넘었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의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런 건 공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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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공짜가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누군가는 맞죠. 거기 대가집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저도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들이 사실 대가지불 없이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디님도 음, 똑같고. 그래서 네, 누군가 네, 이런 것들을 듣고 배웠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온 거에서는 분명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가지불이 있는데 그 음, 대가지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제일 쉬운 대가지불은 돈 투자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돈이 가장 맞아요. 쉽고 가장 건전하더라고요. 돈으로 해결하는 네, 문제가 사실 이 세상에 제일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맞아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돈 많아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자살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돈 없는 사람 자살 안 해요. 음, 맞아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음,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생각해 행복이 봤을 때 아니고, 네, 그 돈을 누군가 벌려고 하겠지만 그 돈 이외에 우리가 대가 지불한 부분들에 대한 가치는 누가 그럼 측정해 줄 거냐? 돈 말고
음, 돈 그까지 몇 푼을 가지고 사실 우리랑 함께하고 우리한테 배워가지고 본인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이 네, 단순히 돈 버는 기술적인 거냐 아니면 이 전체적인 부분들이냐 이거죠. 맞아요. 만약에 대표님이랑 제가 이렇게 왔다가 돈 버는 걸로만 딱 끝났다면 저도 떠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 뭔가가 더 큰 게 있고, 생태계가 있죠. 인생을 배우고, 전체를 배우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 공간에 있는 게 너무나 행복이다라는 걸 정말 더 느끼는 거죠.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하신 분들에게 뭐 피디님의 뭐 여담이든 뭐든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우선, 이제 제가 정말 이렇게 알스강 대표님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이제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진짜 찌질이였고, 지금도 그거를 박차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저의 이걸 시청하시는, 듣는 분들이 어떤 욕을 하고 뭘 하건 괜찮은데 아마 다 만족을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삶 속에서. 그리고 뭔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안 속에서 사는 삶이 당연한 게 아닌 걸 저는 알승현 대표님을 만나면서 알았고, 또 그거를 원했다는 건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우리 안에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또한 이걸 시청하는 분들 또한 특이한 거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게 아무나 또 이거를 알스강 대표님 걸 또 시청을 하지 않을 텐데 정말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되는 내용들을 그래서 진짜 정말 이것만 들어도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진짜 도움이 되려면 부딪혀 보셔라. 제일 대표님과 뭐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느끼실 거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늘 제가 이 안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시청자들에게 하면 항상 도움되는 말들을 드려야 되는데 음, 그 도움되는 말들은 사실상 그냥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만 끝날 거라 제일 그 당사자에게 도움되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뭔가를 배우고 싶고 알고 싶다면 겁내지 마시고 그냥 두드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드리신다 해서 다 아무나 받지 않으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고 오늘 이 내용 정말 저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고, 와, 진짜 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이게 진짜 큰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어, 정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과 함께 인연을 맺는다면 진짜 축복이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아무튼 제가 자꾸 대표님이 좋은 얘기를, 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찐으로 느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놀라워요. 대표님 나이가 제 여동생의 나이, 이건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대표님 나이가 제 여동생 나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전 완전 어른을 대하는, 그러니까 나이를 잊게 하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그분도 계약할 때 막 용띠예요? 힘들어요라는 말들이, 그분도 용띠예요? 제 딸이요? 제 동생이요? 예. 네, 제 용띠예요. 아, 예. 좋아요. 그래서, 어린 거에 대한 핑계는 아니구나. 음. 를 또 대표님 통해서 느꼈거든요. 나이는 그냥 숫자구나. 네, 그걸 질 속에서 어떻게 네. 살아왔고, 어떤 걸 원하고, 또한 어떤 걸 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가지불을 네. 했느냐, 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구나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예요. 제가 진짜 대표님과 같이 1대1을 네. 신청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게 창피함도 많이 타서는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근데 막상 또 이렇게 이겨내서 만약 이렇게 어찌됐든 이렇게 또 통화가 되면 굉장히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함께 하고 싶은 분,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점점 신뢰를 점점 네. 쌓아가지게 되니까, 이거를 어느 누구한테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이 진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또 대표님은 또 되게 투명하시잖아요. 네, 너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이러면서 같이 협력하는 구조를 명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런 분이 진짜 이 세상에 한국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을 리뷰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리뷰로 손해를 덜 보고 싶어 하시고 네, 이게 저의 찐 리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네, 인터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